여러분, 절대 이것을 팥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팥 속 핵심 성분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팥을 먹을 때 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오히려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팥에 대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지,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팥을 가장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팥 하나로 피로도 잡고 혈당도 잡고 혈관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힘이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면 전보다 더 숨이 차고 예전엔 가뿐하게 올라가던 그 계단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몸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팥죽을 끓여 먹고 밥에 팥을 넣어 드셨죠. 그게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지혜가 거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팥을 드시더라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팥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팥을 그냥 먹는 분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 한 달 후에 차이가 납니다. 2달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걷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팥이 정확히 어떤 식품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그냥 탄수화물 음식으로 아십니다.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혈당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팥은 일반 탄수화물 식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절반 가까이가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쑥 올라가죠.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합니다.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혹시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팥 속 저항성 전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팥의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G당 최대 20G입니다. 우유랑 비교해보면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팥 한 그릇에 달걀 2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우리 나이부터거든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쉬워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팥 한 그릇이 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기능성 식품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팥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로가 풀립니다. 여러분, 요즘 비타민 B1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영양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팥이 비타민 B1의 보고입니다. 모든 곡물 중에서 비타민 B1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팥 100개에 비타민 B1이 0.5g이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그냥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타민 B1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B1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의 재료는 가득한데 기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만 쌓이고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밥을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안 생기고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기억력도 자꾸 떨어집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예전엔 한 번에 기억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꾸 잊혀지신다고요. 비타민 B1 부족이 기억력 감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팥을 꾸준히 드시면 이 문제가 개선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팥이 포함된 식사를 4주 이상 유지한 그룹에서 피로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밥을 팥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깁니다.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당뇨 판정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아니지만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팥에는 특별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합니다. 그 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팥 속 폴리페놀이 이 소화효소를 좀 붙잡아 놓습니다.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췌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췌장을 오래 쓰려면 이렇게 천천히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도 함께 작용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공복 혈당이 자꾸 걱정되시는 분들, 밥에 팥을 넣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수도관 말이죠. 오래된 집의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안 나오고 물색도 이상해지고 결국 수도관이 막혀버리죠. 우리 혈관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 혈관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8배 이상 높습니다. 8배입니다. 그런데 팥에 혈관을 청소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과 콜린입니다.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팥 추출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팥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비타민 C의 50배, 비타민 E의 20배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만성염증을 억제해줍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팥껍질째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붓기가 빠집니다. 여러분 중에 저녁이 되면 발이 붓는 분들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요. 이게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곱게 차려입어도 얼굴이 부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붓기, 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팥 속 칼륨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기당 최대 333mg입니다. 바나나의 4배 수준입니다.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팥이 바나나보다 칼륨이 4배나 많습니다. 칼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 안에 쌓입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수분을 잡아두게 되고 그래서 몸이 붓습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여기에 팥 속 사포닌 성분이 이뇨작용도 촉진해줍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팥을 부종 치료에 활용한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밝혀낸 겁니다.
저녁에 다리가 잘 붓는 분들, 아침마다 얼굴 붓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팥의 4가지 핵심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피로 회복, 혈당 안정, 혈관 건강, 붓기 완화, 이 4가지가 팥 한 가지 식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찹쌀입니다. 팥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찹쌀, 현미, 보리 같은 곡류에는 이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팥과 찹쌀을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단백질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같이 먹으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팥은 성질이 찬 식품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팥을 많이 드시면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냉한 기운이 위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찹쌀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팥의 찬 성질을 중화해주고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팥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는 전통이 수백 년 내려온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옳았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팥을 드실 때 반드시 찹쌀이나 현미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팥 속 안토시아닌, 폴리페놀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관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팥과 함께 드셔도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호박 팥죽 한 그릇이면 항산화, 혈당 안정, 혈관 건강, 소화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단호박이 사계절 내내 나옵니다. 팥죽 끓이실 때 단호박을 같이 넣어보세요. 맛도 훨씬 구수해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대추와 견과류입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혈관 건강과 이뇨작용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천연 당분이 이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팥 요리에 대추를 몇 알 넣는 것만으로도 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팥 속 비타민과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팥죽에 대추 몇 알, 잣을 올리는 것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에 걸쳐 찾아낸 지혜였던 겁니다. 자, 3가지 궁합 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찹쌀은 아미노산 보완과 위장 보호, 단호박은 항산화 시너지, 대추와 견과류는 위장 자극 완화와 흡수율 향상.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시면 팥을 드실 때 효과를 훨씬 더 크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팥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설탕입니다. 여러분, 팥죽하면 달달한 게 맛이죠. 그런데 그 설탕이 팥을 먹는 이유를 통째로 없애버리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설탕이 팥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을 파괴합니다. 혈관 건강, 붓기 완화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사포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혈관 청소를 하려고 팥을 드셨는데 정작 그 청소 성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을 소화하려면 비타민 B1이 필요합니다. 설탕의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팥에서 피로 회복을 위해 열심히 비타민 B1을 공급받았는데 설탕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 팥을 드셨는데 설탕 때문에 비타민 B1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팥 요리를 하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세요.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싱거운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이틀 정도 드시면 팥 본연의 구수한 맛에 익숙해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팥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커피와 녹차, 홍차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들의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팥 속 철분과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불용성 복합체가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팥에서 열심히 철분과 단백질을 드셨는데 커피 한 잔에 그게 다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몸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팥이 들어간 음식을 드셨다면 커피나 녹차는 최소 1시간 후에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팥의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주의하셔야 할 분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팥 속 칼륨이 바나나의 4배라고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내보내고 붓기를 빼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팥물이나 팥 농축액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단시간에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팥을 충분히 불린 후 처음 삶은 물은 버리세요. 새 물로 다시 삶아야 합니다. 이 과정으로 칼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 두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 속 사포닌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팥껍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피틴산은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혔을 때 장 안에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팥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탕은 팥의 사포닌을 파괴하고 비타민 B를 빼앗아갑니다. 팥 요리에는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팥을 드신 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1시간 이후에 드세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첫 삶은 물 반드시 버리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팥을 충분히 익혀서 소량씩 시작하세요. 이 내용들을 지키시면 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팥의 좋은 성분을 가장 완벽하게 챙길 수 있는 전통 팥죽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비용도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팥 400기, 쌀 1컵, 소금 약간, 잣 조금, 물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만드는 순서 첫 번째입니다. 쌀을 여러 번 씻어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두세요. 미리 불려두면 죽이 훨씬 빨리 되고 식감도 부드러워집니다. 팥도 물로 여러 번 씻어주세요. 씻을 때 물 위로 떠오르는 팥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만드는 순서 두 번째입니다. 팥을 삶는 과정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냄비에 팥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뚜껑 덮지 말고 우르르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바로 체에 받쳐서 첫 번째 삶은 물을 버리세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삶은 물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팥죽이 설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이 팥을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이유가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순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삶은 팥을 다시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푹 삶아주세요. 압력솥을 쓰시면 훨씬 편합니다. 뚜껑 닫고 밥하듯이 끓이다가 추가 올라오고 3분 정도 두었다가 압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팥을 하나 집어서 살짝 눌러봤을 때 스르르 깨지면 잘 익은 겁니다. 만드는 순서 네 번째입니다. 잘 삶아진 팥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때 껍질째 갈아야 합니다. 팥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혈관 청소를 하려면 껍질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드는 순서 5번째입니다. 냄비에 불려둔 쌀을 불린 물째 넣고 물을 넉넉히 더 보충해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죽은 처음부터 묽게 끓여야 합니다. 나중에 뻑뻑해지기 때문입니다. 쌀이 다 풀어지면 갈아놓은 팥을 넣고 중불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처음부터 팥을 넣으면 바닥에 눌러붙기 쉽습니다. 반드시 쌀이 다 풀어진 다음에 팥을 넣어주세요. 간을 맞출 때는 설탕 절대 넣지 마세요. 아까 설탕이 팥의 핵심 성분을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세요. 마지막으로 잣을 몇 알 올려 드세요. 잣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팥죽의 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맛도 고소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가 팥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팥죽 한 그릇이면 피로도 잡고 혈당도 잡고 혈관도 청소하고 붓기도 빠집니다. 집에서 3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5영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리겠습니다. 팥을 한꺼번에 많이 삶아서 한 번 먹을 양씩 나눠 냉동해 두세요. 다음번에 팥죽 끓일 때 해동해서 믹서기에 갈면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바쁜 아침에도 팥죽 한 그릇을 10분 만에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팥이 우리 몸에 하는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피로를 풀어줍니다. 비타민 B1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폴리페놀과 저항성 전분이 혈당 급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고 혈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붓기를 빼줍니다. 바나나 4배의 칼륨과 사포닌이 나트륨을 내보내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찹쌀, 단호박, 대추와 견과류입니다. 반면 설탕은 팥 핵심 성분을 파괴하니 피하시고 커피와 녹차는 팥 드신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씩 익혀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밥 지으실 때 팥을 한 줌 넣어보세요. 처음엔 작은 한 숟갈이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작은 변화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팥 드시는 분들께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